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기 자동차를 고민하는 분들께 왜 정답이 토레스 EVX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G 모빌리티 기술교육원의 조성안입니다. 먼저 요즘 전기 자동차가 좀 인기가 시들해졌다, 조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나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23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자동차에 대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판매량 세계 넘버1 토요타의 코롤라 또는 라브4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포드 F-150 같은 픽업 트럭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난해 2023년에는 20세기 이후 최초로 뭔가 산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아닌 바로 순수 전기차가 판매량 1위를 하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테슬라의 모델 Y였습니다. 106만 4,503대로 전통의 강자 토요타 코롤라를 2위로 누르고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러운 이야기지만 테슬라 모델 Y 한 차종의 판매 대수가 저희 회사 전체 판매량의 약 10배 정도 되는 걸 보면 우리 KGM도 아자 더욱더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게다가 전기 자동차 전체 시장 역시도요, 꾸준히 성장해서 지난해 판매량 1,400만 대를 기록했고요. 올해 2024년에는 20% 더 성장한 1,67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향후 자동차 산업의 대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전기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요즘 우리나라에는 전기 자동차 구매를 꺼려한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올까요? 물론 저희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더욱 매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충전의 불편함, 전기차 화재 사고 등의 이슈가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토레스 EVX가 이런 고객님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 자동차는 충전이 불편해서 못 쓰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 충전이 불편하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컨슈머 인사이트의 설문 내용을 인용해 보면 전기 자동차 구매 고객의 90% 가까운 분들이 충전의 귀찮음보다 경제성이 주는 만족도가 크다라며 꽤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웬만하면 무조건 차를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답도 85%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죠. 충전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경제적인 만족도가 워낙 커서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전기 자동차를 한번 선택하신 분들은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진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전기 자동차 이용 고객의 월 평균 주행거리는 1984km로 내연기관차의 월 평균 주행거리 1053k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 고객의 7.7%는 월 4000km 이상 주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거 전기 자동차는 충전하기 힘들어서 세컨카로 타는 거야, 이런 말들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겠죠.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더욱더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고객님들의 일상과 자동차가 더욱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가 정책적으로도 충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50면 이상의 공용 주차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이 있다, 단독주택 차고에 개인 충전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집에 돌아와서 운행을 하지 않는 시간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고속 충전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완속 충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충전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재에 대한 걱정입니다. 전기차는 불이 잘 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요, 아주 무서운 화재 사고를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화재가 잘 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보도에 의하면요, 내연기관과
전기 자동차 화재 비율을 비교했는데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 발생 비율이 같은 기간 전기 자동차보다 약 60배나 높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런 통계적 수치 역시 관점에 따라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이 보도 내용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보다 더 화재가 잘 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요,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나 팝업식 도어 핸들로 인한 화재 시의 인명구조 문제,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인한 페달 오인 사고 등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레스 EVX를 추천드리는 것인데요. 토레스 EVX는 화재에 강하고 수명이 긴 LFP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건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화재 시에 탑승자의 빠른 구조를 위해 직관적인 도어 핸들을 적용했고요. 경쟁 차종들보다 최저 지상고가 높아 주행 중 배터리 손상 예방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동급 대비 넓은 공간, 최대 주행거리 등을 고려한다면 대안이 없는 차가 바로 토레스 EVX죠. 어떤 분들은 NCM 3원기의 배터리는 좋고 LFP는 나쁜 거야 하시면서 근거 없이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요, 사실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둘 다 좋은 배터리가 맞기 때문인데요. 짜장이 좋으세요? 짬뽕이 좋으세요? 이런 것 같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두 배터리 타입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충전을 하게 되면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방전을 하게 되면 음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다시 양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충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플러스극이라고 말하는 양극에 어떤 물질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NCA, NCM, LFP 배터리로 구분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요, 사람이 사는 집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구조, 목조 구조, 경량 철골조 이렇게 집 짓는 재료에 따라서 집의 특성이 달라지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터리의 플러스극, 양극에 리튬 이온이 살 수 있는 집입니다. 리튬 이온이 살 수 있는 집을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용해서 지었으면요, 각 원소 기호의 앞글자를 따서 NCM이라 부르고요. 철과 인을 결합해서 만든 집을 각 원소 기호의 앞글자를 역시나 따가지고 리튬이온 LFP라고 부르는 것이죠. 참 쉽죠? 자, 이해되셨습니다. NCM 배터리의 특징은요, 양극의 결정 구조가 층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비유를 들자면요, 고층 타워 팰리스 같이 아주 용적률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의 구조가요, 층상으로 되어 있어서요, 많은 양의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고요. 리튬이온의 이동이요, 앞, 뒤, 좌우 2차원으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밀도와 전압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에 제가 양극에 살고 있던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요,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요, 층상형 결정 구조가 붕괴되거나 변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넓은 집이지만 상대적으로 내구성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요즘엔요, 이 양극과 이 음극의 붕괴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코팅제를 첨가하거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반면 LFP 배터리의 양극은 우리말로는 감람석, 영어로는 올리빈이라는 광물과 동일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층상형 대비해서요, 아주 견고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주 튼튼하지만 연면적이 좀 떨어지는 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이유로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NCM 대비 조금 작고요. 리튬이온의 이동 역시 앞, 뒤 1차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압과 배터리 용량이 NCM 대비 좀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에서 많은 양의 리튬이온이 빠져나가도 아주 튼튼하게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요. 변형이나 붕괴 위험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아주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2020년 저널 오브 더 일렉트로케미컬 소사이티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 대비 수명이 2배 이상 길다라는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배터리 성능 저하나 수명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LFP 배터리 타입이 꽤나 매력적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야 안정적이면 뭐하냐, 에너지 저장량이 적다며 주행거리 짧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점을 토레스 EVX는 아주 효과적으로 극복했습니다. 바로 셀-투-팩이라는 기술인데요. 같은 면적 안에 그 칼날처럼 생긴 블레이드 셀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요 배터리의 셀의 개수를 늘린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33km를 주행할 수 있어서 주행거리 면에 있어서 동급 NCM 배터리 차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토레스 EVX의 배터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에너지 밀도를 셀-투-팩 기술로 극복했다, 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점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리빈 구조는 열과 화재에도 아주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극재의 산소와 인이 매우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는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산소가 쉽게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 화재가 난다 해도 배터리 양극에 있는 산소가 연소에 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열에 강하고 배터리 열폭주로 잘 번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얼마 전 부산에서 있었던 토레스 EVX 화재만 보더라도요 화재 26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고요 탑승자 모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보도 모두 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전압 배터리도요 열폭주 없이 아주 멀쩡했다고 하는 점만 보더라도 토레스 EVX가 얼마나 안전한 전기자동차인지 아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토레스 EVX에 대해서 아주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배터리 수명이 길고 찐 친환경차, 무엇보다 안전한 전기자동차를 생각하신다면 토레스 EVX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KG 모빌리티 기술교육원의 조성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